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옥천과 영동 등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하천에 차량이 빠지며 70대 남성이 숨졌고 강물이 범람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충북에서는 어제까지 40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떨어진 바위와 토사가 주택을 덮치고 도로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옥천군 이원면의 한 야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비닐하우스와 집 안은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4시 20분쯤 느낌이 이상하셔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물이 갑자기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해서 저를 깨우셨고, 옥천군 옥천읍의 한 둑길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하천의 수위는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일에도 주택 뒤 산 절개면이 무너져 내리며 50대 주민이 숨지는 등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옥천에서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는 강물이 유입되며 일부가 침수돼 오전부터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옥천에는 지난 6일부터 충북에서 가장 많은 349.5mm의 비가 내렸고 청주도 301.1mm, 영동과 봉은에도 270mm와 262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비로 도내에서 91건의 주택과 차량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침수된 농경지는 23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00여 세대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고 있으며 17개 도로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도 소나기를 동반해 최대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궁평 2 지하차도와 미호강에서 복구 사업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 복구 사업을 점검합니다. 침수 시 탈출을 돕기 위한 1m 20cm 높이의 핸드레일 등 비상 대피 시설은 어린이들의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강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하차도 15cm 이상 침수나 인근 하천 범람 시 작동하는 진입 차단 시설을 점검하면서 공무원 2명과 경찰 1명, 민간인 1명 등 담당자 4인 배치도 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등과 배전판 등 방수 기능을 갖춘 전기통신 시설을 기존보다 2m가량 높이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충청북도가 요청한 원류를 막는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이 원류할 경우에 그거를 막아주는 면은 있지만 또 여기 지하차도에 갇힌 분들이 탈출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연기된 궁평 2 지하차도 재개통은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 작업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호강 정비 사업은 물길을 넓혀 하천 범람을 막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2배로 늘려 홍수위를 최대 0.67m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폭이 보통 600m인데 350m로 줄어들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하폭을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태풍이 잦은 10월까지 기존 제방과 신설 제방으로 이중 제방을 유지해 홍수 피해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미호강 이 부분은 지금 백년빈도 이거 설계가 어느 정도 백년빈도로 되어 있어요? 네, 백년빈도로 설계되어 있고. 오송 참사 1년,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은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초당 방류량을 1,300톤에서 1,800톤으로 증량했습니다. 대청댐 수위는 78m로 홍수기 제한수기를 넘어선 가운데 빗물 유입량이 초당 6,000톤을 넘어서자 방류량을 늘리게 됐습니다. 대청댐 관리단은 방류량 증가로 하류하천 주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CJB는 4년 전 공공건물이나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기괴한 그림을 새겨놓는 그래피티로 인해 청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경찰이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린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엄연한 죄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배전함 앞에 쭈그려 앉아 하얀색 물체를 뿌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뜨더니 이번에는 골목길로 향합니다. 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눈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앉아서 분사합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미스터리한 낙서 그래피티를 새겨놓은 겁니다. 공공 물품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거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수년 전부터 청주 도심에 생긴 그래피티는 200여 개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 찍어서 경찰서에다가도 이제 제보도 하고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그런 그 요청도 했었습니다. 상가 셔터는 물론 도로 연석과 청주시가 설치한 벽화 위에도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건물에도 허락 없이 낙서해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낙 신출 규모래 누군지 특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주 청원경찰서가 최근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20대 남성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그래피티라 하더라도 건물주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복구 비용 등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혼자 모든 낙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다른 용의자 3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어제 송승호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등으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평의원회는 고발장에서 송승호 총장이 자신의 보수를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책정하고 교원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단체 협약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승호 총장은 이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교육부 감사를 받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월 A 회장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부하 직원 60살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회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짓 진술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요즘 학생들 짬나는 시간마다 스마트 기기에 많이 몰입을 합니다.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북교육청이 그래서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상 공모전을 열었는데 수상 작품들을 함께 보시죠. 조상우 기자입니다. 하체 운동의 기본인 스쿼트로 시작해 팔굽혀 펴기, PT 체조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 동작, 런지와 헬스, 줄넘기까지 점심시간에 총 6개의 운동에 도전하자는 노은 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릴스 영상입니다. 릴스는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세로형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심심해. 그럼 움직여! 초등학생 작품은 깜찍함이 느껴지는데 공모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남매는 재미난 줄넘기를 선보입니다. 제1회 무빙 릴레이 릴스 영상 대회에는 학생과 교육가족 600여 명이 참여해 144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45편이 수상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앉아 있었을 때는 몸이 좀 뻐근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도 살짝 잘 풀리고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멋있는 경험하고 결과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이번 영상대회를 연 이유는 학생들의 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업에 쫓기고 여가 시간은 주로 스마트 기기에 몰입하는 세태에서 몸 활동이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실내에서만 보통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활기도 넘치고 체력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0월에 제2회 대회를 열겠다며 영상 길이가 25초 미만으로 큰 부담이 아닌 만큼 보다 많은 학생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 옥산면 소로 분교장 자리에 376억 원을 투입해 건립 예정인 가칭 청주박물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청주박물관은 선사시대, 금강, 미호강, 무심천 등을 테마로 5개 구역으로 구성되고 수장고 면적 비율 20% 이상, 교육공간 10% 이상을 확보해 교육 중심 박물관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청주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북 차세대 첨단소재협의회 발족식이 어제 충주 더 베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충북과학기술력 신월이 주최한 어제 행사는 충주 지역 2개 대학과 12개 첨단소재 기업, 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해 산학 연관 상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협의회는 향후 참여 회원사를 확대해 충주의 신성장 산업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단양군 공동육아 나눔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읍 올누림센터 3층에 문을 연 공동육아 나눔터는 활동 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개월에서 7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